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 마음, 제가 오늘 제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무겁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다. 밥을 먹고 나면 괜히 졸리고 혈당이 걱정된다. 약을 먹어도 변비가 낫지 않는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오디오를 절대 끄지 마세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그냥 고구마요? 네, 맞습니다. 그냥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장이 살아나고 혈당이 안정되고 변비가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혹시 지금 걷거나 운전 중이시라면 더 좋습니다.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만성변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에서 혈당 문제, 즉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병을 가진 분들은 무려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왜 함께 언급되냐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근본 원인이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 건강의 악화입니다. 여러분,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70%를 담당합니다. 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심지어 우리의 기분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점막이 얇아집니다. 이게 바로 변비와 혈당 문제가 나이 들수록 악화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요? 바로 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살리는데 고구마만큼 탁월한 식품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우리는 이 식품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달고, 그냥 포근하고, 그냥 옛날에 먹던 간식. 그렇게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고구마는 그야말로 슈퍼푸드 중의 슈퍼푸드입니다. 첫 번째,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식이섬유가 약 4g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 해결의 1번 조건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장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용성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불용성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구마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전분입니다. 일반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리는데 저항성 전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걱정되시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고구마를 올바르게 먹으면 혈당을 오히려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의학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주황색 고구마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점막이 튼튼해지면 외부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장의 평활근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즉, 장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 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칼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이 정도면 고구마가 왜 장과 혈당에 탁월한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구마를 그냥 쪄서 먹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식힌 고구마가 더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 기억하시죠? 고구마를 뜨거울 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반면 고구마를 익힌 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증가합니다. 냉장고에 하루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전날 저녁에 고구마를 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그냥 드셔도 되고 살짝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완전히 차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힌 것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비밀, 껍질째 드세요.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껍질 바로 아래쪽에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소중한 영양소들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솔로 박박 문질러 씻고 껍질째 드세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몇 번 드시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껍질의 약간 씁쓸한 맛도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이건 특히 변비에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요거트 속의 유산균이 그 유익균을 직접 보충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고구마 반 개에 플레인 요거트 1컵,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드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네 번째 비밀,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더하세요. 고구마를 찌거나 구운 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딱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잡곡밥 대신 고구마 밥을 드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얀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걸 고구마 밥으로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 한 컵에 작게 깍둑 썬 고구마 한 개를 함께 넣고 밥을 짓는 겁니다. 밥솥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달콤한 고구마 밥이 완성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고구마 정말 좋구나. 그런데 얼마나 먹어야 하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고구마의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기준으로 하나에서 2개입니다. 약 200g에서 300g 사이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고구마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 1개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먹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구마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답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수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고구마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변비와 혈당, 이 2가지 문제의 진짜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장 속에 살고 있죠. 이것을 장내 미생물 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건강할 때, 즉 유익균이 많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반대로 이 균형이 깨지면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변비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혈당 문제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슐린 감수성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유익균이 충분하면 인슐린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보고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효과는 일주일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면 빠르면 3일에서 5일 안에 배변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수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사실입니다. 자, 잠깐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가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고구마가 달잖아요. 당뇨 있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혈당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당 지수, 영어로 GI라고 하죠. 이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빵의 혈당 지수는 약 70에서 80 사이입니다. 흰 쌀밥은 약 7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요? 찐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 40에서 50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낮지요? 이 수치만 보면 흰 쌀밥보다 훨씬 혈당에 우호적인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구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약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더 빠르게 분해되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운 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 또는 삶은 고구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힌 후 드시면 혈당 지수가 더 낮아집니다. 찐 고구마를 냉장 보관 후 드시면 혈당 지수가 약 20-30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적절히 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은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건강 정보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특별히 좋은 음식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조합, 고구마와 요거트. 이미 말씀드렸죠? 고구마의 프리바이오틱스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로 찐 고구마 하나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 이게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조합, 고구마와 사과. 사과에도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의 총량이 늘어나고 장내 유익균을 더욱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고구마도 껍질째 드세요. 세 번째 조합, 고구마와 올리브 오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흡수를 위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구마의 올리브 오일. 이 조합은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 고구마와 된장국.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고구마와 된장국을 함께 먹으면 한식 최고의 장 건강 식단이 완성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이번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 고구마와 감.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고구마의 좋은 효과를 감이 상쇄시켜버립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감을 피하시거나 고구마와 멀리 떨어진 시간에 드세요. 두 번째, 고구마와 유제품 과다. 요거트는 좋다고 했는데 치즈나 버터, 크림치즈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유제품을 고구마와 함께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유제품은 좋지만 지방이 많은 유제품은 주의하세요. 세 번째, 고구마와 단 음료. 고구마 자체가 달기 때문에 여기에 주스나 단 음료까지 함께 드시면 당분 과다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물이나 따뜻한 녹차 또는 보리차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루 식단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기상 후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200에서 300ml를 천천히 드시면 장이 깨어납니다. 이것만으로도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입니다. 전날 밤에 쪄서 냉장 보관해 둔 고구마 하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 그리고 사과 반 개. 이게 오늘의 추천 아침입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더하면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이 아침 식사는 포만감이 길게 지속되어서 점심 과식을 막아줍니다. 오전 중간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오, 점심은 잡곡밥이나 고구마 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된장국을 드세요. 여기서 단백질은 두부나 생선으로 채우시면 완벽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이나 삶은 돼지 수육 정도가 좋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은 장에 부담이 되니 최소화하세요. 오후 2시에서 3시, 오후 간식입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과자나 빵류 간식은 가능한 피하세요. 저녁 6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에 단백질을 약간 곁들이세요. 고구마는 가능하면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식은 장 건강과 혈당 모두의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고구마가 있습니다. 주황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등등. 이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주황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합니다. 눈 건강, 피부 건강, 장 점막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께 최고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색이 진한 보라색일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드시면 소변이 약간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입니다. 밤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고 수분이 적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포만감이 크지만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더 적합합니다. 꿀고구마, 흔히 베니하루카라고 부르는 종류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맛은 좋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변비 해결과 전반적인 장 건강을 원하신다면 주황색 고구마나 밤고구마, 혈당 관리가 특히 필요하시다면 밤고구마, 항산화와 혈관 건강을 원하신다면 자색 고구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찌거나 삶는 것보다 영양소 손실이 약간 더 있습니다.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때 고구마를 씻어서 젖은 상태로 키친타월에 싸서 돌리시면 수분이 유지되어 더 맛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냉동 고구마도 효과가 있나요? 냉동 고구마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기도 하고 식이섬유는 냉동에도 잘 유지됩니다. 단, 해동 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세요. 영양소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질문. 고구마 말랭이나 고구마 과자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아닙니다. 고구마 말랭이나 가공된 고구마 과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고온 건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가능한 신선한 고구마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고구마 주스나 고구마 스무디도 효과가 있나요? 있기는 하지만 통째로 드시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갈거나 즙을 내는 과정에서 식이섬유의 일부가 파괴되거나 분리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째로 드세요. 다섯 번째 질문. 고구마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어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건강식품도 즐겁게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싫으신 분들은 비슷한 효과를 가진 다른 음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란, 마, 연근 등도 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싫어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요거트나 올리브 오일과의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의외로 맛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고구마를 매일 드시면서 함께 해주셔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는 물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많이 드시면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최소 6에서 8컵, 약 1,500에서 2,000ml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단, 커피와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장은 움직여야 활성화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후 15분에서 20분 후에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게 운동복 입고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장의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음식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이 반사가 작동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장 운동이 둔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한 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앞서 장이 제2의 뇌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장으로 전달되어 장 운동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장도 편안합니다.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좋은 음악 감상,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설령 그 시간에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앉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장의 배변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매일 고구마를 포함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었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12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구마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 수가 평균 38% 증가했습니다. 변비 증상이 개선된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율도 50%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요? 식이섬유 풍부한 식단이 수면까지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지고 수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먹으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뚝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몸은 달라집니다. 고구마 하나를 오늘부터 드시기 시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소화도 느려지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뭘 먹어도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현명하게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고구마는 비싸지 않습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찌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식품 하나가 여러분의 장을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후
마트에 가셔서 고구마 한 봉지 사오세요. 집에 오셔서 깨끗이 씻어서 찌세요. 식히세요. 내일 아침에 드세요. 딱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그 다음은 몸이 느끼는 변화가 알아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베타카로틴, 칼륨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찐 고구마를 식혀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 올리브 오일, 사과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충분히, 걷기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음 일주일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나레이션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